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거실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정순이는 늘 그렇듯 6시 반에 눈을 떴다. 42년간 함께한 남편 성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은퇴 후 3년째 이런 평온한 아침이 반복되고 있었다. 정순이는 성호가 좋아하는 둥글레차와 자신이 즐기는 보이차를 준비했다. 찻잔을 놓는 소리마저 익숙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여보, 차 우렸어요. 정순이의 부른 소리에 성호가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를 극적이며 나타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정순이에게 정겨웠다. 흰머리가 늘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22살에 만난 그 사람이었다. 아, 고마워. 잘 잤어? 응, 잘 잤어. 어젯밤에 다리가 좀 저렸는데 괜찮더라고.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서는 정순이가 심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뭐 할까? 성호가 물었다. 글쎄, 특별한 일은 없고. 오후에 마트나 갔다 올까? 김치가 떨어져 가더라고. 그래, 같이 가자.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이런 대화가 매일 아침 반복되었다. 큰 계획이나 특별한 일정은 없었다. 그저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일상의 전부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거실로 이동했다. 성호는 자신만의 자리인 가죽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정순이는 그 옆 1인 소파에서 뜨개질을 시작했다. 손자를 위한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또 정치인들이 싸우네. 성호가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순이는 뜨개질에 집중하면서도 남편의 말에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매일 그러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소식, 날씨 예보, 연예계 뉴스까지. 정순이와 성호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10시가 되자 성호는 신문을 접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트로트 가요제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이거 지난번에 봤던 건데 또 보네. 괜찮아, 좋은 노래들이잖아. 정순이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면서 가끔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나이든 가수들이 옛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성우와 처음 만났을 때 그들도 지금 화면 속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순이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간단한 국수를 끓였다. 멸치 육수에 애호박과 양파를 넣고 계란 하나를 풀어 넣었다. 성우가 좋아하는 맛이었다. 국수 냄새가 좋네. 성우가 부엌으로 와서 뒤에서 말했다. 정순이는 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요리를 계속했다. 많이 배고팠지? 조금만 기다려. 응, 고마워.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정순이의 뒤에서 성호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누워버렸다. 점심 후의 나른함이 그를 덮쳤다. 정순이도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왔지만 남편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뜨개질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생활. 바깥에서 보면 평화로운 노부부의 일상이겠지만 정순이에게는 때로 답답함이 느껴졌다. 성호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정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웃집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 모습마저 어제와 똑같았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걸까? 정순이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라고 있었다.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해온 사람이지만 요즘 들어 성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후 3시 성호가 깨어났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돌아와서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오래된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 우리 신혼 때 봤던 거 아니야? 성호가 물었다. 정순이는 화면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어 봤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네. 그때 극장에서 봤는데 내가 울었잖아.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 사실 정순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왠지 그 기억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정순이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에 사온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성호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정순이가 요리하는 소리,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에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부엌 일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관심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저녁 식사도 조용히 흘러갔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에 성호는 만족해했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다. 가끔 맛있다, 고맙다 정도의 말만 오갔다. 밤이 되자 둘은 각자의 루틴을 따랐다. 성호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정순이는 거실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마실 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 침실로 들어간 정순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느껴졌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얗게 변했다. 침대에 누운 후 정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차를 마시고 같은 소파에 앉아 같은 프로그램을 볼 것이다. 성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벌써 깊은 잠에 빠진 듯 했다. 정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잠에 들어갔다. 내일도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복잡한 마음을 품은 채로 목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흐려진 하루였다. 성호는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경로당에 나갔다. 3시간 정도면 돌아올 게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지 1시간이 흘렀다. 정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자 민수를 위한 목도리가 제법 길어졌다. 따뜻한 오렌지색 실이 바늘 사이로 흘러나오며 예쁜 무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띵! 성호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침실 침대 위에 놓여진 채로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이다. 정순이는 뜨개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또다시 띵, 띵 연달아 메시지가 들어왔다. 누군가 급한 일이 있나? 정순이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다. 혹시 아들이나 딸에게서 온 연락일 수도 있었다. 42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비밀번호도 서로 알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든 정순이는 화면을 켰다. 1234. 성호가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비밀번호였다. 화면이 밝아지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미연 010-3456. 정순이는 그 이름을 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미연? 이런 이름의 사람이 남편 주변에 있었나? 딸이나 며느리의 친구일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새로 사귄 할머니일까?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밀려왔다. 정순이는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정순이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오빠? 성우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젊은 말투로.
정순이는 계속해서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오빠 오늘 시간 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요. 오빠랑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성우가 다른 여자와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 몰래. 더 위로 스크롤하자 더 많은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오빠, 저한테는 오빠가 전부예요. 남편이 그렇게 떠난 후로 오빠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오빠만이 제 마음을 알아줘요. 정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휴대전화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42년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성우의 답장들도 확인해 보았다. 미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생에는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저도 미연 씨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내서 만날까요? 평소 가던 그 카페에서요. 정순이는 휴대전화를 놓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평소 가던 그 카페? 성우가 언제부터 다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일까? 더 많은 대화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이런 대화가 벌써 2달째 지속되고 있었다. 오빠, 오늘 밤 보고 싶어요. 이상하게 오빠 생각만 나요. 오빠는 저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고 성우의 답장. 저도 미연 씨 생각이 많이 나네요. 집에 있을 때도 자꾸 미연 씨가 떠올라요. 미연 씨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순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휴대전화를 침대에 던져버렸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이럴 수가 없어.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다. 남편 성우가 미연이라는 여자와 2달째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정순이는 화장대로 가서 거울을 보았다.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입술, 충혈된 눈동자.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42년 동안 성우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성우가 경로당에 바둑을 두러 간다고 했던 날들 중 얼마나 많은 날에 그 여자와 만났던 것일까? 정순이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더 많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더 많은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사진도 주고받았다. 미연이라는 여자가 보낸 셀카 사진이 있었다. 정순이보다 15살은 어려 보이는 단정하고 예쁜 얼굴이었다. 성우도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 정순이가 모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오빠 사진으로 봐도 멋지세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요. 성우의 답장 미연 씨야말로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순이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자신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더 올라가 보니 첫 대화가 나왔다. 약 2달 전 성우가 먼저 연락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센터에서 뵌 김성우입니다. 혹시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상담센터? 정순이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성우가 2달 전에 무슨 일로 상담센터에 갔었나? 그는 정순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미연의 답장 감사해요. 어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로 대화가 점점 개인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변해갔다. 상담하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감정을 털어놓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다. 정순이는 최근 대화들을 다시 확인했다. 어제, 그제, 사흘 전까지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성우가 정순이와 평온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 대화였다. 오빠,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오빠만이 저를 이해해줘요. 저도 미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 이런 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미연 씨가 필요해요. 정순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저는 미연 씨가 필요해요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렇다면 자신은 42년간 함께한 아내인 자신은 성우에게 무엇인가? 정순이는 휴대전화를 다시 침대에 놓고 거실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조차 마비된 상태였다. 그저 머릿속에서 방금 본 메시지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을 뿐이었다. 오빠, 오늘 밤 보고 싶어요. 저는 미연 씨가 필요해요. 미연 씨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다. 성우가 돌아올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 남았다. 정순이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해야 할지도 상상이 되지 않았다. 가장 괴로운 것은 지난 2달 동안의 일상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었다. 성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날들,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던 모습들,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들. 당시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기 관리에 관심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른 여자 때문이었던 것이다. 정순이는 결혼 42년 동안 성우가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평범하고 성실한 남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함께 골라서 산 가구들,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함께 가꾼 화분들.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정순이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 성우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또 들어와 있었다. 오빠, 오늘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성우가 확인하면 뭐라고 답장할까? 또 그 여자와 만나러 나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과 저녁을 먹을까? 정순이의 온몸이 떨렸다. 분노, 배신감,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42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성우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순이는 그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이 사실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가 돌아온 것이다. 정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남편을 기다렸다. 손에는 그의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여보, 나왔어. 오늘 바둑에서 이겼다고. 성우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정순이에게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다른 여자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몸이 안 좋아? 거실로 들어온 성우가 정순이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하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42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걱정하는 그 친숙한 표정. 정순이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성우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미연과의 대화창이 그대로 떠 있었다.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그리고 창백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는 휴대전화를 받아들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게 뭐야? 정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42년 동안 남편에게 이런 목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 성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다. 답해줘요. 이게 뭐냐고. 정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미연이가 누구야? 왜 당신을 오빠라고 불러? 왜 오늘 밤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성호는 입술을 몇 번 벌렸다 다물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달이야. 2달 동안이나 나 몰래 다른 여자와 이런 짓을 했어. 정순이가 일어서서 성호에게 다가갔다. 휴대전화를 그의 가슴팍에 밀어붙였다. 읽어봐. 직접 읽어보라고. 저는 미연 씨가 필요해요라고 썼잖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당신에게 뭐야? 성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순이야. 이건 뭐야? 이건 뭐라고 하려고 했어? 정순이의 목소리에 히스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42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 했다. 설명해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결혼한 지 42년이야. 42년.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정순이가 성호 앞에 서서 소리쳤다. 이 여자가 누군지 말해. 어디서 만났는지 말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건지 말하라고. 성호가 고개를 들어 정순이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정순이에게는 그 눈물마저 가짜로 보였다. 상담센터에서 만났어. 성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상담센터? 왜 거기에 갔어?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상담 받으러 갔었어. 은퇴 후에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정순이는 어이가 없었다. 남편이 자신 몰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 미연이라는 여자도 상담받으러 온 거야? 응.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자리를 찾으러 온 거였어.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야? 불쌍해서?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순이는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메시지들을 봤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미연 씨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썼잖아. 이게 그냥 도와주는 관계야? 정순이가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메시지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집에 있을 때도 자꾸 미연 씨가 떠올라요. 이것도 그냥 도와주는 마음이야? 성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미연 씨야말로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런 말도 했네. 나한테는 언제 이런 말 해줬어? 정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사진도 주고받았네. 셀카도 보냈고. 언제부터 이렇게 젊은 여자들과 사진을 주고받는 취미가 생긴 거야? 순이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진정해야 할 상황이야, 지금. 정순이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42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나를 배신했어. 성호가 일어서서 정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손대지 마. 정순이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더러워. 다른 여자한테 그런 메시지 보낸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 순이야. 그 여자랑 몇 번이나 만났어? 성호는 말이 없었다. 대답해. 몇 번이나 만났냐고. 1~2번 정도. 거짓말.
2달 동안 서너 번? 그럼 이 메시지들은 뭐야? 매일같이 주고받은 것 같은데? 정순이가 깨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성우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봐. 평소 가던 그 카페에서라고 썼잖아. 평소 가던 카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뜻 아니야? 성우의 침묵이 계속되자 정순이는 더욱 화가 났다. 말을 해. 침묵으로 일관할 거야? 42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배운 게 이거야?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있는 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우가 힘없이 말했다. 뭘 모르겠어? 사실대로 말하면 돼. 언제부터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지, 나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그게 아니야. 성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뭐야? 나는 만족스럽고 그 여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 재미있어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위로해 준 거야? 몸으로? 정순이의 말에 성우가 깜짝 놀랐다. 그런 건 아니야. 진짜야? 정말로 몸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그냥 대화만 했어. 차도 마시고 뭐? 그냥 서로 이야기만 했어. 정순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저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대화만 했을 리가 없었다. 거짓말하지 마. 오늘 밤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관계가 그냥 차 마시는 관계야. 정말이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럼 무슨 의도였어? 성우는 다시 말이 없었다. 정순이는 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우리 이혼해. 정순이가 갑자기 말했다. 성우가 깜짝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42년 동안 살았는데도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순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왜? 내가 틀렸어? 다른 여자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남편과 어떻게 계속 살아? 정순이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나왔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42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뭘 더 잘해야 했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성우가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모른다고? 그게 답이야? 정순이가 성우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다. 42년 결혼 생활을 모른다는 한마디로 끝낼 거야? 성우는 고개를 든 채로 정순이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정순이가 소리쳤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들 내가 다 기억해. 저는 미연 씨가 필요해요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당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정순이에게는 더욱 잔인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불을 켜려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42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다. 정순이는 성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42년 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밤 11시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성우는 2시간 전에 침실로 들어갔지만 정순이는 거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성우와 함께 뉴스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상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미연 씨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우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특별한 사람. 정순이는 42년 동안 자신이 성우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곰곰 생각해봤다. 특별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당연한 존재, 공기 같은 존재였을까?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오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다. 눈꺼풀이 부어올라 따가웠고 목구멍도 메말라 있었다. 정순이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컵 마시면서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이웃집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밤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결혼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에서 22살의 정순이가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성우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그 여자도 그때의 나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정순이는 오늘 본 미연의 사진을 떠올렸다. 자신보다 15살은 어려 보이는 맑고 예쁜 얼굴. 그 나이라면 아직 꿈과 희망이 있을 나이였다. 그리고 성우는 그런 여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느꼈을 것이다. 정순이는 거울을 보러 화장대로 갔다. 부은 눈, 깊어진 주름, 하얗게 샌 머리카락.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성우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따분함을 느꼈을까? 젊고 생기 넘치는 다른 여자를 갈망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순이는 지난 42년을 되짚어봤다. 신혼 때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모두 포기했다. 성우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했고 그의 건강을 챙기고 그의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 사이에는 대화가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 둘만 남았을 때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는 그저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여자가 필요했던 거구나. 정순이의 가슴이 조여왔다. 자신이 성우에게 지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42년간 함께 살면서 더 이상 설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침실에서 성우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 정순이는 그것마저 원망스러웠다.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자정이 넘었다. 정순이는 성우의 깨진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화면이 갈라졌지만 아직 작동은 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미연과의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오빠, 오늘 밤 보고 싶어요.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순이는 성우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해봤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언제였을까?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더 오래전? 결혼 초기에는 그런 말들을 자주 했었다. 성우가 늦게 들어오면 기다리다가 보고 싶었어라고 말했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사랑해라고 인사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표현들이 사라졌다. 당연한 존재가 되면서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성우는 다른 여자에게서 그 설렘을 찾았다. 정순이가 더 이상 주지 못하는 그 감정을 다른 곳에서 얻고 있었다. 정순이는 소파에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자국이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몇 년 전 성우와 함께 형광등을 바꾸면서 LED로 바꿀까? 라고 물었던 것이 기억났다. 그때 성우는 아직 쓸만하잖아 라고 했다.
아직 쓸만하다. 그 말이 지금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아직 쓸만한 아내. 버리기에는 너무 오래 함께했고 그렇다고 새로운 설렘을 주지도 못하는 존재. 이혼하자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정순이는 오후에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다. 감정에 휩싸여서 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어떻게 이제 와서 성우를 믿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42년간 성우와 함께 살면서 그녀의 모든 삶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성우 없는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혼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혼자 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정순이는 결심을 다졌다. 성우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낸다고 해도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성우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게 될 것이고 휴대전화를 보는 것마다 불안해할 것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정순이는 그제서야 몸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을 밤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 거실이 쌀쌀해졌다.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성우와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싶지 않았다. 정순이는 옷장에서 담요를 꺼내 몸에 둘렀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웅크렸다. 이런 자세로 밤을 보내는 것이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 신혼 때 성우와 싸우고 난 후에도 이렇게 거실에서 잔 적이 있었다. 그때는 성우가 먼저 다가와서 화해를 청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성우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할까? 너무 아파. 정순이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었지만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아픔이었다.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등도 결렸다. 42년간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색이 바랬다. 행복했던 기억들마저 이제는 의심스러워졌다. 그때 성우의 웃음이 진짜였을까? 그때의 사랑 표현들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한 것들이었을까? 특히 괴로운 것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아들과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도 충격을 받을 것이고 가족이 완전히 해체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 숨기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미 정순이는 성우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다. 아이들 앞에서 연기를 할 자신도 없었다. 새벽 2시가 되자 몸이 너무 차가워졌다. 정순이는 어쩔 수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성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그를 보니 더욱 화가 났다. 정순이는 침대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성우와 최대한 거리를 두었다.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지만 마음의 추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성우의 숨소리가 들렸다. 42년 동안 들어온 그 익숙한 소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가? 정순이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미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성우와 그 여자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을까? 새벽 3시, 4시가 지나도 잠은 오지 않았다. 정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봤다. 이혼을 한다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 동시에 성우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다. 어떻게 42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순이는 간신히 잠에 들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고 꿈속에서도 미연의 메시지들이 계속 떠올랐다.
저는 미연 씨가 필요해요. 오늘 밤 보고 싶어요. 오빠만이 저를 이해해줘요. 정순이의 긴 밤이 끝나갈 즈음 그녀는 하나의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새벽 6시 정순이는 겨우 1시간 정도 잠든 후 깨어났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긴 밤 동안의 고민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다. 성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정순이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제 던져진 깨진 휴대전화가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제의 모든 일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어제 같은 분노나 절망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냉정한 판단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보이차 향이 공기 중에 퍼지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정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자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42년간 성우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덮고 예전처럼 살아갈 것인가? 찻잔을 손에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돌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낯설어 보였다. 저 때는 정말 행복했나? 정순이는 각각의 사진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다. 결혼식 때는 분명 행복했다. 성우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행복했다. 가족이 늘어나는 기쁨, 성우와 함께 부모가 되는 설렘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일상에 묻혀 살게 되었고 성우와의 관계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사랑보다는 습관이, 설렘보다는 안정감이 우선시되었다. 그래서 성우가 다른 여자에게서 그 잃어버린 설렘을 찾으려 했던 건가? 정순이는 성우의 입장도 이해해 보려 했다. 42년간 같은 사람과 살다 보면 지루해질 수도 있다. 새로운 자극, 새로운 감정을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았다. 시계를 보니 7시였다. 평소 같으면 성우를 깨워 아침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순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은 평상시와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다. 8시가 되자 성우가 깨어났는지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가는 소리, 세수하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오는 발걸음 소리. 여보, 밤새 여기서 잤어?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정순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성우를 바라봤다. 어제의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냉정해졌을 뿐이었다. 앉아요. 정순이가 말했다. 성우는 망설이다가 정순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어제 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분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정순이의 말을 들었다. 42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 수도 없다는 것도 알겠어요. 정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우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에게 질문할게요.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성우가 고개를 들어 정순이를 바라봤다. 그 미연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솔직하게요. 지금까지 충분히 거짓말했잖아요. 성우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감정에 취한 건지. 그럼 나에 대한 사랑은 남아있어요? 이 질문에 성호는 더욱 머뭇거렸다.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이의 설렘은 없어진 지 오래야. 정순이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듣고 보니 여전히 아팠다.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서 그 설렘을 찾으려 한 거군요.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순이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은 기로에 서 있었다. 저도 고백할게요. 정순이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저도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지루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당신은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성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순이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생활이 제 전부였어요. 당신이 제 전부였고 이 집이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순이가 돌아서서 성우를 바라봤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죠. 당신은 다른 가능성을 찾아 나섰어요. 저를 배신하면서까지요. 순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제 저도 선택해야겠어요. 이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성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만약 내가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낸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정순이의 반문에 성우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42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걸 다시 쌓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정순이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정말로 그 여자와 끝낸다고 해도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어요. 서로에게 지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성우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예전처럼? 정순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신혼 때? 그때는 서로 젊었고 모든 게 새로웠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기대하는 게 현실적인가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순이는 찻잔을 다시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차가 식어 있었지만 쓴맛이 지금의 심정과 어울렸다. 저는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어요. 하나는 이 모든 걸 덮고 예전처럼 사는 것. 하지만 그럼 평생 의심하며 살아야 해요. 당신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휴대전화만 봐도 불안해할 거예요. 정순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걸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 하지만 그건 너무 무서워요. 42년간 당신과 함께 살았는데 혼자 사는 법을 모르겠어요. 성우가 정순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순이가 손을 들어 막았다. 결정을 내렸어요. 성우의 몸이 굳어졌다. 일단 떨어져서 살아볼게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떨어져서? 제가 친언니 집에 가서 머물면서 생각해 볼게요. 당신도 시간을 갖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정순이는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거리를 두고 보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성우가 따라와서 침실 문턱에 섰다. 얼마나? 모르겠어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정순이는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당신도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저와의 결혼 생활인지 아니면 그 미연이라는 여자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인지.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정순이는 계속 말했다. 저도 생각해 볼게요. 이 결혼을 살릴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지.
성우는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순이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결정했어요.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42년 동안 저는 항상 당신의 결정을 따랐어요. 이번에는 제가 결정할게요. 가방을 챙기면서 정순이는 마지막으로 성우를 바라봤다. 언니한테 연락해서 괜찮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갈게요. 순이야.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순이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성우가 뒤따라왔지만 그를 말릴 용기는 없어 보였다. 거실에서 정순이는 잠시 멈춰 서서 집안을 둘러봤다. 42년간 살아온 이 공간, 함께 만들어 온 이 모든 것들.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는 없었다. 변화가 필요했다. 정순이는 성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새로운 선택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